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또 오늘 시장 하락해가지고 코 빠져 계셔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 시장 거래소는 한 0.7%, 코스닥은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 일단 대형주 죽여놓고 종목들 개별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 분명히 대형주 이들 종목이 좋은 건 알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 갖고 있어서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좀 갖고 가시고 지금은 시장이 빠르게 종목 장세가 이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정 부분 포트 담아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이것을 이 개별 장세에서 이런 개별적인 종목을 내가 등한시하게 되면 지금 분명히 수익 잘 날 수 있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외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명심하시면서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좀 하나하나 이제 풀어 헤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하락하지만 좀 걱정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연준이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휴전, 이런 종전, 이런 걸로 인해서 도장 찍지 않는 이상은 푸틴이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에 크게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장 보면요. 우리 두 가지 요인, 연준에 의한 시장 하락은 1월 달에 충분히 나왔다 그랬어요. 거래소 기준으로 마이너스 14% 정도의 하락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반등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발발되면서 고점 대비 우리가 하락은 보지만 이거 6%밖에 안 돼요. 6%. 결국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시장은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줍니다. 왜 그럴까?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들의 전쟁이다라고 보는 게 주식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딱 나온 다음에 시장은 이 증시 강하게 올라갔고요. 우리 증시도 깍딱하게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 갭 떠놓고 내려왔습니다. 갭 떠놓고 내려온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 거래소 마이너스 0.77%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이런 애들이 시장을 짓누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심은 오히려 내가 봤을 때 강보합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위치에서 그럼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이 위에 게 상단의 추세대고 이 밑에 게 하단의 추세대예요. 그러면 결국 이 추세대 맞고 고점에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맞고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중간 갔다 맞고 또 올라갔어요. 그럼 이 추세대 이 상단 여기를 뚫어버리면 솔직히 이 60일 이평선 한 2800까지는 좀 열려져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요번 조정 이후 다시 나는 올라가서 한번 2800까지는 4월 초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리 이제 내려놓자고요. 푸틴이 핵을 쏜다든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냥 전면전으로 붙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들만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건 일시적이야. 오히려 거기에서 무슨 불거진 거? 그건 매수 기회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있을 3월 달에 의사록이 나오는 시점 아니면 4월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까지 시장이 탄력을 줄 것이고요. 이 CPI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7.8인가요? 7.9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결국 얘가 4월에 8% 초반이면은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얘가 8% 후반 내지는 9%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5월 달에 좀 빅스텝으로 갈 거야. 이러한 얘기를 이제 많은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미리 던져요. 항상 그러면 5월 초에 있는 FOMC 회의 그때는 딱 회의가 끝나면서 결과가 발표되면 오히려 만약에 CPI 발생되고 이런저런 입방아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4월 달에 이 지수가 하락 나오게 되면 이 저점은 어디다? 5월 FOMC 회의 발표 나는 그날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FOMC 회의 이전에 미리 시장이 백신을 맞는 거예요. 5월 달에 0.5% 아니 0.75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시장의 대차대조표 그 양적 축소 그것도 할 것 같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연준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오두방정 떨면서 시장을 하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정작 저는 5월에 딱 봤더니 진짜 0.5% 금리 인하했네. 그리고 QT도 그냥 5월부터 하겠대.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우리 그래서 이미 하락했어. 올라갈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마 4월 달 CPI 발표되기 전까지는 한번 좀 올라가 줄 거예요. 올라가 주고 거기서 그런 입방아가 나오고 CPI가 진짜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 일정 부분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추세선 이 하단까지만 보면 돼. 이 시장이 제가 이야기한 2300 그러한 하락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재료에 의해서는 하락 안 해요. 결국 모르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데 그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스토리를 그냥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면 뭐 유럽 같은 경우도 혹여라도 이 영국 이외에 다른 애들이 또 탈퇴하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크게 출렁이는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가지고 나름대로 영토를 빼앗는 실익이 있었어. 그럼 그 다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이러한 일이 만약에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내가 말하는 막 2300, 21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지지 라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진짜 큰 앞으로 10 내지 15%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하락은 생각지 않은 충격에 의한 하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락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2100, 2200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식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낫죠.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그냥 감 떨어지는 거 계속 기다리다 보면 통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 때 그 흐름에서 오히려 이 추세 때 교점이니까 일정 부분 수익 나는 종목 매도하고 또 이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하면 돼요. 매수하면 되고 이 빨간 선을 이렇게 거는 건 뭐냐면 저점에서부터 최근 고점 그거의 중간 라인 그게 한 2690이 중간 라인이에요. 뭐 거기까지 왔죠. 그래서 얘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일정 부분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2640.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쉽게 이 상단까지는 또 열어놓고 보시면 되고 이 지수가 여기를 콩 치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빌빌댑니다. 현대차 빌빌대고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들이 같이 합작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안 나와요. 왜? 수급이 엉켜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수급도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수급을 먼저 좀 한번 보면, 수급을 보면, 요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인데,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수급, 우리 개인이 10조 이상을 샀어요. 10조 이상. 기관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아주 짰나 봐. 똑같이 5,700, 5,1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도를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갈 거냐 할 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4거래일 동안 LG에너지솔루션 올리려고 애썼어요. 올리려고 애썼는데 그러면서 수급이 워낙 없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냥 좀 뭐랄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올라가면 LG에너지솔루션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속 게임이 나타나면 시장은 못 간다라는 거지. 시장은 못 가지만 종목 장세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우리 좀 여유롭고 좀 편안하게 시장과 종목을 보고 싶지만 이들 쪽으로의 수급이 안 들어가는 이상은 거기서 어떤 수익을 바라면 안 돼요. 진짜 삼성전자 잘 잡아가지고 2, 3% 먹고 또 내려오고 이러한 모양새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쪽에서 어떤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낸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당분간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 포트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지금 가고 있는 쪽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가 좀 올라갔는지 이 테마 쪽으로 딱 보면 오늘 또 뭐가 갔죠? 사료가 갔어요. 아따. 이 구제역 아프리카 얘는 구제역 그게 발생된 게 아니라 이쪽 섹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일사료, 현대사료. 제가 이제 한일사료가 제일 대장이라 그랬는데 오늘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요. 점상 그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들어가 버렸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갔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왜 팔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12월 달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2022년도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냥 미리 갔다가 그냥 기분 좋게 확 풀어헤쳤는데 제가 작년에 올해 시장을 봤던 건 기후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그플레이션이거든요. 에그플레이션은 농수산물 급등.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 쪽의 종목군들이 결국 시장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게 비료 쪽에서는 효성 OMB, 그다음에 사료 쪽에서는 한일 사료인데 먼저 이제 우리 효성 OMB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비료 대장주인데 얘 7,000원에서 더블 이상 났죠? 16,900원 만들어 버렸어요. 16,900원 만들어 버렸는데 2주 정도 딱 분위기 잡다가 딱 해놓고 오늘 쳐줬죠. 이런 애들은 차트가 어땠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치고 가게 되면 결국 이제 16,900원 그 이상 보되 16,900원을 깨면 거기를 이제 익절가 잡고 이런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일사료. 얘는 봐봐요. 아까 걔보다는 더 조금 끔찍했죠? 거의 3주 조정 줬어. 3주 조정 줬는데 중요한 게 뭐다? 60선을 멋지게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뚫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은 보통
3일 안에 한 번 또 움직임이 연출되는데 내일 잘 보면 일단 현대사료가 점상이었기 때문에 걔는 갭 떠서 갑니다. 그러면 얘도 쫓아서 갭 떠서 가게 되면 갭 뜬 자리에서 얘가 올라가는 게 2, 3% 올라가다가 바로 시초가 깨고 내려와. 그러면은 이 시초가 깨는 자리에서 입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갭 떠놓고 이 60일 이평선을 60일이래. 요 종가를 안 깨. 그러면은 아마 3거래일 안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왜? 상한가 간 놈이 어지간해서는 잘 안 죽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번 시세를 또 주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시초가에서 갭 떠버리고 시초가를 깨게 되면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얘네들이 지금의 요런 시세 보면, 요러한 시세 보면 여기서 여기, 지금 시세를 보면 1차 여기서 요거 1차 상승이에요. 조정 주고 얘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거 2차 상승 나오는 거예요. 2차 상승 나오고 이후 3차 상승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그 조정이 이렇게 한 달 아니면 2달, 석 달 걸렸다가 갈 가능성은 있다. 저는 얘네들의 흐름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지만 결국 여름, 가을 그때쯤 나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때 돼가지고 많은 농수산물 기후 이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갈 거라고 봤는데 한 번 시세 죽고 그 다음 흐름 보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엔 나 얘네들 재미 못 봤는데 라고 한다면 이후 조정 이후 한번 한 석 달, 넉 달 이후에 시세를 노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비료 사료는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충분히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속상하실 텐데 그들 흐름을 좀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 보면 지금 차트 흐름이 솔직히 좀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뭐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튼 얘가 이제 벅벅대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서 뭐가 형성됐냐면 그 매물대가 이제 그냥 뚝뚝뚝뚝 거의 다 있어요. 그죠? 거의 다 있어. 그러면 얘의 이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저기를 뚫어야 된다라는 가격이 제가 봤을 때 74,000원이에요. 이 74,000원까지는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74,000원까지 가야 제가 봤을 때 지수도 아까 얘기했던 2,800이었나요? 2,800 우리 지수 한번 보고 지수 보면은 2,800까지는 가능하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얘가 한 74,000원 가줘야 지수도 2,800이라는 지수대에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 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한번 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여기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갖고 한번 트레이딩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한 74,000원이라는 목표가를 보고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여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와.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참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박스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일단 조금 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5월, 6월 FOMC 회의가 얼마나 강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느냐. 그러면 그 이후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고 진짜 그렇게 세게 금리 인상 템포를 줬더니 하반기에 갔더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네
라고 했을 때 시장이 또 의외의 강한 상승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좀 박스 상단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아유 승질 날 거예요. 그죠? 얘도 아까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그냥 둘둘둘둘 떨어지다 보니까 매물도 없어. 그러면 어찌 보면 쉽게 뭐 한 21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또 매물이 없으면 이 횡보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매물을 이 밑에서 잡아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삼성전자보다 이 현대차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지리지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은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얘가 이제 만약에 지금보다는 이 16만 2천 원이죠. 16만 2천 원을 하회하면 거기서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올라가고 어찌 보면 또 요거 안 깰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까지 얘를 깨면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16만 5천 원 그러한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하게 되면 얘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요 자리예요. 그럼 17만 5천 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그냥 트레이딩만 한다면 17만 5천 원은 그냥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60일 이평선 내려오고 요 고점이 얼마냐면 또 한 18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17만 5천 원, 18만 5천 원까지는 한번 지금 4월 초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 정도 1차 목표, 2차 목표 보고 가시면 되고 그럼 나 윗단에 샀는데 물린 건 어떻게 해줘?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얘가 결국 만약에 18만 5천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흐름을 보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갔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드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얘가 한번 올라간다면 17만 5천 원하고 18만 5천 원까지는 한번 열어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일단 뭐 종목 우리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방향 잡아드렸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개별 장세라는 것. 이거는 꼭 우리가 짚고 가야 돼요. 왜 비료 사료가 올라갈까? 아무리 얘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곡물 그래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안 가요. 근데 수급이 왜 이쪽으로 붙었을까? 결국 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소 기껏해야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10조, 11조. 코스닥은 7, 8, 9조. 둘이 합쳐가지고 20조가 될랑말랑 하니 이게 어떻게 해요? 큰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양시장 합쳐가지고 35조, 40조가 돼야지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들 쪽에서의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가면 다른 애들은 죽어야 되고 또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좀 죽어야 돼. 이러한 시장이 연출된다는 것.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들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할 땐 이미 오른 종목 갖지 말고 오를 종목이 무엇일까? 오를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를 종목은 결국은 주가가 싸야 돼. 싸야지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너무 비싸면 그거 올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 지금 재료는 뭘까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이야. 결국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파동을 줄 것이고 또 하나 6월 지방선거 있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분명히 또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인프라 쪽 보시면 시멘트, 건설, 레미컨, 건축자재, 폐기물, 페인트, 가구, 거푸집 다양하게 있어요. 그들 종목 찾으려면 힘들죠. 힘든 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에서 이기는 법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에서 풀어 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